네, 이전 시간에 우리 측량 절차, 기간 계산원법 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비록 바로 이전 시간에 했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기억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수업 듣는 동안은 한번 이해는 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책 덮고 그다음에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것이 계속 반복해요. 앞으로 10번은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한번 이해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지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1차 과목이 특히 더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공법도 굉장히 양이 많고 하니까 공시법은요 수업만 계속 쫓아오면요 다 점수가 높게 나와요. 네, 중간에 이것 때문에 공시가 좀 어려워지는 게 그래요. 1차가 미리 다 좀 했어야 되는데 1차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1차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공시법 이런 거 수업 들어오기도 이제 부담스럽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뒤로 갈수록 더 해야 되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2차 과목을 안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점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은 공시는 다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시기들이 지금은 1차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1차가 어느 정도 되면은 2차는 계속 수업을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요, 316페이지를 보죠. 316페이지. 이제 지적해가지고 옆에다가 등록이라고 써요, 등록. 구체적으로 이제 토지의 표시를 하나하나 이제 등록하는 방법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우리가 토지의 표시 그러면요, 토지의 표시. 6가지를 말했죠, 6가지. 자, 토지의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만을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은 이 토지의 표시를요, 이제 하나하나 등록하는 방법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316페이지 보시면, 토지에 등록해서요, 우리가 앞에서 첫 시간에 했습니다. 이 토지의 표시, 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토지의 표시를 결정하는 권한은요, 누구에게 되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해서 등록합니다. 자, 그래서 등록 주체에서요,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죠. 이런 건 체크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 자, 등록은 우리의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이니까 국유지든 공유지든 사유지든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다 등록을 합니다. 뭘 등록하느냐? 각 필지별로 나오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좌표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등록되는 내용하고 실제 토지하고 불일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야 정확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모두 조사를 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뭐 지목이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도 해야 된다고 했죠. 정확한 측정값을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사 측량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공부, 즉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관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 등록을 했어요.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전 국토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등록을 했어요. 다 등록돼가지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자, 다 등록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요. 예, 토지의 표시 이런 것들이 변경될 수가 있죠. 지목이 바뀔 수 있잖아요. 지목 같은 게. 면적 같은 경우도 원래 한 필지가 큰 면적이었는데 둘로 분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면적이 줄어들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지목이나 면적 이런 것들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변경될 수도 있고요. 또는 다 등록했는데 원래는 바다였어요. 바다는 토지가 아니죠. 그런데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를 토지로 만들었어요. 그럼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토지에 대해서 새롭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롭게 정해서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토지가 변경될 수도 있고 토지의 표시가 아니면은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면은 새로이 정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반대로 원래는 토지였는데 해수면이 올라와 가지고 바다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토지가 아니라 이제 바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는 세상에서 사라졌죠. 그러니까 지적공부에서 토지를요, 말소를 합니다. 말소.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다 등록한 이후에, 그 이후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토지의 이동이라고 해요. 자,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자로 다르게, 이 다를 이자를 쓰고요. 바르게 바뀌었다. 변동, 움직일 동자를 써가지고. 그러면은 토지 이동은요.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민법에서는 뭘 다룹니까? 권리의 변동을 다루죠. 민법 배우셨죠, 한번? 그럼 권리의 변동은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현상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 비슷하죠. 그러면은 권리가 이렇게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은요, 변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은 이때도 똑같이 변동이라고 써버리면은 권리가 변경되는지, 권리가 아닌 토지의 표시가 변경됐는지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는 변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는 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다르게 바뀌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 이동은 민법에서 권리의 변동과 비슷한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자,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요. 그러면 변경된 내용을 다시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경된 내용을 다시 지적공부에 정확하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전국에 한 필지 한 필지가 수도 없이 많은 필지가 하루에도 지목이 바뀌곤 합니다. 이런 하나하나를요,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이걸 하려고 하다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런 일들까지 다 하기는 힘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설명을 드렸죠. 처음에 등록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등록하지만 그 이후에 개별 필지에 대해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이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는 거는 너무 바쁘니까 이때는 이제 각 시장군수구청장, 그 토지가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너희들이 결정해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럼 그때 우리 시장군수구청장을 우리가 지적소관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적공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지적소관청이죠. 그래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그때는 지적소관청이 이제 정리하도록 합니다. 처음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이후에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이때부터는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으로 나오는 거죠. 토지 이동의 신청에서요.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 지목이 자기 어떤 시가, 조그마한 시가 있는데 시에 엄청나게 많은 필지가 있을 텐데 그 필지들이 지목이 뭐 수시로 이제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럼 바뀌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이 수시로 관내를 돌아다녀야 되느냐? 이 사람도 하는 일 많죠. 근데 수시로 계속 나가서 혹시 이거 바뀐 거 없는지 계속 조사하고 다닐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빨리 지적공부에 정확한 내용으로 등록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요. 이 토지의 지목이, 개별 필지가 지목이 바뀌었다라는 걸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그 토지 소유자일 거 아니에요. 소유자죠.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토지 이동이 발생했으면 토지 이동이 있음을 신청하도록 신청 의무를 주고 일정한 기간 안에 신청하도록 해서 그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정확한 내용이 정리가 될 테니까. 근데 신청을 받아서 정리하는 게 원칙이 되는데 지적소관청에서 근데 토지 소유자가 이런 거 모를 수도 있죠. 우리 이제 알았잖아요. 토지 이동이라는 거. 모를 수 있어요. 몰라서 신청을 못 했을 수도 있고 알면서 일부도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지목 이런 거는요. 과세에 영향을 미쳐요. 대지는 수익이 많기 때문에 세금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농지, 그러니까 전, 닭, 이런 게 있어. 과수원. 이런 것들은 농지들은 세금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과수원에 농지 전용 허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대위로 바꿨어요. 대위로 바꿨는데 대위가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올 테니까 이 사람이 일부러 신청을 늦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금 적게 나오기 위해서. 그러면은 실제 토지하고 다르게 지금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빨리빨리 등록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도록 신청 의무를 주고 빨리빨리 신청해서 지적소관청이 정리하도록 했지만은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정확한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서요. 신청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혹시 신청을 못했거나 안 했거나 이런 사항들을 다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가지고 직접 직권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조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원래는 신청에 사지만은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직권으로 등록하게 돼요. 자, 그럼 양가를 1번 보시면요. 이게 원칙이에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 원칙 옆에다 쓰면 돼요. 원칙.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의 좌표는 토지의 이동, 여기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토지 이동이 있게 되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걸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서 이거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동이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이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장군수구청장, 즉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신청을 하러 갈 때는 국토교통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청 가면 된다는 거죠. 시청 가면 되고 이렇게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다만 양가로 2번 보시면 직권에 의한 경우 해가지고 예외예요.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이 없을 때,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에도 지적소관청은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밑에는 양가로 3번은 직권에 의해서 등록하는 절차로서 먼저 조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직권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다룰 내용들은요, 다 요것만 다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토를 이미 다 등록을 했잖아요. 이게 끝난 거예요. 끝나고 지금은 뭐만 발생하겠어요? 토지 이동만 계속 발생하겠죠.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한다든지, 있던 토지가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있던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있다든지, 이런 현상만 계속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토지 이동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게 되고, 토지 이동만 계속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지적소관청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딱 한 번 등장하고 끝이에요. 물론 뒤에서 몇 번 더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 이제 지적소관청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이제 317페이지 보시면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지적소관청의 개별 필지들에 대해서 이제 등록하는 방법으로 토지 표시 이제 6가지가 있는 거죠. 이 6가지 이제 등록 방법들을 하나하나 다루게 돼요. 하나하나 다루게 되는데, 다만 여기 이제 소재가 있죠. 소재가 안 나오고 바로 지번부터 나왔네요. 라고 하는 거죠. 이 소재는 우리가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동이름, 리이름을 말한다고 했죠. 동이나 리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동이름, 리이름은요, 이것까지 만약에 지적소관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음대로 정하다 보면은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강남구 구청장이 강남구에 있는 동, 역삼동, 삼성동, 청담동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이름을 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요, 동일한 동 이름이 너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청장들이 다 동 이름을 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서초구 구청장이 만약에 서초구에 있는 서초동, 반포동, 방배동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동 이름이 너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중복되는 것이. 중복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소재, 동이름, 리이름은요, 리이름은 전국을 관할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 구, 자기 시, 자기 군만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이름이 전국적으로 중복되는 동이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재, 동이름, 리이름은요, 전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직접 정하고요, 소재는요, 동이름, 리이름은요,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법률로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으로 정하는 것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재는 따로 우리가 등록하는 방법을 따로 다루진 않아요. 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5가지가 될 텐데, 이 5가지 중에서요, 이 좌표는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점을 수학적인 좌표, 경도와 위도를 이용해 가지고 수학적인 좌표를 정하는 것인데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이 4가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4가지의 등록하는 방법을 다루게 돼요. 등록하는 방법. 그래서 가장 먼저 지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경계가 순차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보죠. 그래서 그 왼쪽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등록 주체해가지고 우리가 방금 했던 것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것은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재가 들어가 있죠. 근데 밑에 토지이동 신청해가지고요,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것에는 없습니까? 소재가 빠져있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 거기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316페이지에. 등록 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주어가 됐을 때는 소재가 들어가 있지만은 토지 이동 신청에서 양과리를 본 토지 소유자의 신청 거기 밑에 보시면 여기는 지본 지목 면적 등기에 잡혀지 소재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소재를 정할 수 있지 지적소 관청은 소재를 정할 권한은 없다. 나머지 5가지만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본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317페이지에 이제 지본을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개념이 먼저 있죠. 지본은 보죠. 지적소관청이 각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번호가 바로 지번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토지가 지번이 24번지예요. 24번지라는 것은요, 지적공부, 즉 토지대장에 24번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4번지일 거예요. 그러면 지번 중에는요, 이렇게 생긴 것이 있고요.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죠. 30의 3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등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토지는. 그러니까는 거기에 지번이 30의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지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37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자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또 이런 것도 또 9의 2번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지번들이 이제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법을 다룹니다. 자, 먼저 2번 보시면 지번에 구성해가지고요.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에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부여하는데 어떻게 부여하냐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자, 지번 부여 지역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거기다가 동 또는 리, 동리를 의미해요. 동. 소재를 말한다고 했죠. 소재가 바로 행정구역으로서 동이나 도시는 동, 시골은 리가 된다고 했죠. 지번 부여 지역은 동이나 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은요, 이런 의미예요. 자, 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남한만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토지마다 번호를 붙이는 것은 다른 토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특정하기 위해서 번호들을 붙여놓는다고 했는데, 전국을 단위로 해서 지번을 하나씩 부여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그 필지가요, 한 3,500만 필지 정도가 있어요. 3,500만 필지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전국을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면 여기서부터 1번지, 2번지, 3번지 해가지고, 이거는 100만 21번지, 100만 22번지 가겠죠. 여기는 2535만 7232번지 뭐 나갈 거 아니에요. 너무 길어지는 거죠. 길어지니까 이렇게 전국을 단위로 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럼 여기에 서초동에 이제 서초구에 서초동이 있고 여기 방배동이 있어요. 그러면은 서초동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1번지부터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2번지. 방배동으로 넘어오면 여기가 서초동의 마지막 번지가 1500번지였다고 하면은 여기서 1501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방배동은 다시 1번지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번은 우리가 동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동리가 어떻습니까?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 되는 거죠. 단위 지역. 이걸 줄여가지고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해요. 지번 부여 지역은 동리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 방배동 여기 100번지가 있으면 방배동 100번지는 그러니까 100번지는 서초동에도 있고 반포동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배동 100번지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방배동 100번지는. 그래서 소재와 지번에 의해서 그 토지가 특정이 되는 거죠. 소재. 100번지는 여러 개 있지만 방배동 100번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럼 지번을 부여할 때요. 자,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이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동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양촌이라는 시골이라기보다는 섬마을이 있다고 하죠. 양촌. 여기는 다 바다예요. 바다고 양촌리가 있어요. 양촌리는 원래는 바다는 아니에요. 시골 마을이죠. 전원일기에 나오는. 전원일기가 케이블 보니까 돌리다 보니까 전원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원일기에 나오는 그 동네 이름이 양촌리죠. 그러면 양촌리가 이제 하나의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 되겠죠. 시골은 리, 도시는 동이니까. 이제 지번을 부여할 때 이제 1번지부터 이제 하나씩 부여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1번지부터 부여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여할 것이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여할 것이냐, 위에서 아래로 갈 것이냐, 아래에서 위로 갈 것이냐.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우리가 책을 읽을 때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읽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읽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번도 어떻게 하느냐, 왼쪽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부여합니다. 오른쪽 아래로. 그럼 왼쪽 위는 방향으로 하면은 북서쪽이 되겠죠. 그래서 북서쪽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북서기번법이라고 해요.
북서기본법. 그러니까 북서 쪽에서부터 지번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는 거죠.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부여한다는 거죠. 그럼 지번을 부여할 때 여기서부터 1번지 해보죠. 1번지였어요. 그러면 좀 더 크게 해보죠. 그럼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이렇게, 나중에 하겠지만요, 이렇게 앞에 있는 이걸 본번이라고 해요. 본번. 근데 뒤에 이제 본번, 본래 지번을 말하고요. 뒤에 나오는 것들을 이제 본래 지번의 부수적으로 나오는 번호다 그래서 부번이라고 합니다. 이걸 부번. 근데 부번이 많으면요, 복잡해요. 100에 24번지. 그럼 우리가 지번 보고 주소 찾아가면 부번들이 많으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지번은 원칙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해야 편하기 때문에 본번만으로 부여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가 1번지가 되면 크게 하죠. 1번지가 되면. 여기 이제 2번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3번지가 있다고 해보죠. 4번지를 할 때 이쪽으로 4번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4번지는 3번지 옆에서 찾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해버리면 3번지 옆에서 4번지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번은 서로 연속되게, 연결되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여기가 4번지, 5번지, 6번지, 여기 7번지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는 8번지, 9번지, 10번지, 11번지 이렇게 하죠. 12번지, 13번지 넓게 그냥 14번지라고 해버리죠. 그냥 좀 하죠. 14번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해서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작 부분이 북서 쪽에서 시작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필지를 몇 개 적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렇게 가지. 실제로는 굉장히 필지가 많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부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북서에서 이제 남동으로 부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요. 아라비아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거기 보시면은,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더라고요. 산자. 산자가 나옵니다. 산자가.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지적 공부가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근대적인 지적 공부. 우리가 지적 공부는 삼국시대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도 과세했을 테니까. 근데 삼국시대에 있었던 그 지적 공부, 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있었던 지적 공부는 약간 현대적 지적 공부보다는 좀 정밀도가 떨어져요. 현대적 지적 공부는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 지적 공부는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아쉽게도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제 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해서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뭘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가려고 하는데, 가져가려면 이제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선시대에 가지고 있는 지적 공부를 봤더니 이건 너무 좀 불확정적이에요. 불확실해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이것만을 근거로 해가지고 뭘 가져가야 될지 알지를 못하니까 일본 애들이 들어오자마자 1910년도에 뭘 하느냐? 토지 조사령을 발표를 해가지고요. 토지에 대한 조사를 먼저 딱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건 아니죠. 뭘 가져가, 뭐 알아야 가져갈 테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뭐가 나오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1910년도에 토지 조사령을 발표해가지고 토지 조사를 쭉 해요. 그래서 걔들이 현대적인 지적 공부, 토지에 대한 정보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지적 공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정보를 다 등록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다 처음에 다 하지는 않고요. 하지는 않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져갈 게 많겠죠. 농지, 뭐 도시 이런 데. 임야에서는 가져갈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야까지 다 조사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우리나라는 임야가 또 70%예요. 그러니까 먼저 임야는 제외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곳만 먼저 조사를 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30%를 조사를 해가지고요. 뭘 만드느냐? 얘들이 토지 대장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토지 대장 할 때요.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에요. 전망대 할 때 대자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알아볼 대예요. 그러니까 큰 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에서 토지 대장이라고 합니다. 토지 대장이 이제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요. 지도를 만들어요.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 그러니까 앞에서 지적도 잠깐 봤죠. 도면을 만드는데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지도화 시켜 놓은 것이요. 지적도라고 해요. 지적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이제 수집해가지고요. 이제 만든 다음에 1910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조사도 이제 다 끝났어요. 가져갈까 다 이제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임야가 70%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뭐 가져갈 거 없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10년 있다가요. 임야 조사 사업을 또 합니다. 10년 있다가.
임야 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임야에 관한 정보들 전부 다 또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가지고 얘들이 뭘 만드느냐. 임야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정보, 장부로서 임야대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이제 지도화시켜요. 도면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이제 임야도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은 토지가 연결돼 있잖아요. 바로 옆 토지는 지적도에 등록되고 여기는 임야면은 임야도에 등록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서로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붙이면은 전체 그냥 하나의 토지가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도면으로 만들 때는 줄여서 축척을 통해서 줄여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들은요, 얼마만큼 줄였냐면요, 기본적으로 1200분의 1로 줄여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근데 임야는 우리가 알죠. 도시에서는 땅 100평이 큰 돈이지만 시골에서는 한 10,000평은 있어야 되는 거죠. 10,000평은. 그러니까 임야대장을, 임야도를 만들 때는요, 훨씬 더 작게 줄여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요. 도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임야는 큼직큼직하니까. 그래서 임야도를 만들 때는 축척을요, 지도를 만들 때 6,000분의 1을 기본으로 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요 지도하고 요 지도가 지금 축척이 다르잖아요. 서로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접합이 안 되죠.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요, 따로따로 이원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따로따로 이원적으로. 이원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가 대표적인 지적 공부인데 이 지적 공부가 토지대장, 지적도와 임야대장, 임야도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만들 때 처음부터 그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만들다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축척이 다르다 보니까 이론화를 아직 못 시키고요. 따로따로 존재해요. 그러면 어떤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있겠죠. 토지마다 등록된 장부가 틀려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뭐부터 알아야 돼요?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이거부터 봐야 되겠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토지대장에 안 나와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임야대장에 또 안 나와요.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걸 알 수 있도록 우리 지적 공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번을 나타낼 때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산 7번지, 산 7의 2번지, 9의 2번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구나. 그래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임야대장, 임야도를 봐야 되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옆에 있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가 아니에요. 산자를 붙인다는 거죠. 산자를 붙여가지고 장부를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자, 지번은 이렇게 앞에 있는 요렇게만 돼 있는 지번이 있는가 하면 뒤에 부수하는 번호가 또 나온 게 있죠. 그럼 우리가 앞에 있는 숫자 이런 걸 본번이라고 해요. 본번. 이거는 본번만으로만 돼 있는 지번이 될 것이고 이건 본번과 부번도 함께 있는 지번이 되겠죠. 그래서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번과 부번 사이에서는 이렇게 줄 표시로 연결을 해놔요. 줄 표시. 우리가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요. 30의 3 이런 식으로 표기해서는 안 돼요.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의자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 이렇게 등록을 하고 다만 우리가 읽을 때만 의로 읽어요. 그래서 줄 표시로 연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번을 이제 읽는 방법, 지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부여되는지를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중요하고요.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밑에 보시면 토지 이동에 따른 구체적인 이제 지번 부여 방법이 나오는데 몇 개만 할 거예요. 중요한 내용, 기본적인 내용. 자, 이런 식으로 지번이 부여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에요. 북서 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됐다고 해보죠. 토지대장, 지적도에. 자, 이렇게 여기는 다 바다인데요. 바다인데. 나중에 새로운 토지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기 4번지 옆에요. 새로운 토지가 바다를 메워가지고 토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토지를 만들었으니까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죠. 새로운 토지를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지번을 몇 번지로 등록할 것이냐 하는 거죠.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하겠는데 그러면 이 지번 부여적의 최종 지번은 몇 번지예요? 14번지죠.
14번지니까 15번지부터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15번지를 만약에 부여하게 되면은, 되도록이면 원칙으로는 본본을 부여하니까 15번지를 부여하게 되면은 우리가 15번지를요, 14번지 옆에서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본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은 본본으로 부여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거죠.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자, 이럴 때 부번을 사용합니다. 부번은. 그러니까 15번지로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하는 토지가 4번지죠. 그럼 여기다가 4의 1번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4의 1번지를 4번지 옆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부번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부번이. 자, 그러면은 신규 등록, 이제 새롭게 등록하는 거죠. 우리가 등록 전환은 나중에 다룰 거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은 우리가 좀 한번 들어봤으니까 새롭게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했을 때, 신규 등록할 때 지번부여 방법에서 원칙 해가지고 있죠. 그 지번부여 지역에서 양촌리 내에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부번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부번을 붙인다는 거죠.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이렇게 해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부번을 부여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밑에는 예외죠. 시험 문제는 원칙도 나오지만 예외가 더 잘 나오죠. 만약에 14번지 옆에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다가 지번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14의 1번지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14번지가 최종 지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14의 1번지 하지 않고 15번지에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오히려 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신규 등록할 토지가 이 지번부여 지역에 최종 지번 토지 인접했으면은 굳이 14에 1 해서 부번을 쓸 필요 없이 최종 본번이 14번지니까 그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본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무인도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이게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발견을 못해가지고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발견을 했어요. 그럼 새롭게 이제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원칙은 새롭게 등록을 하니까요. 부번을 부여한다 그러면은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곳이 12번지라고 하더라도요. 이거 인접한 게 아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12의 1번지 해버리면은 12번지 옆에서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인접하면 상관이 없을 테니까.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부번을 부여하는 게 또 불합리해요. 그럴 때는 몇 번을 부여하겠습니까? 양촌리의 최종 지번이 15번지잖아요. 16번지부터는 있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16번지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본번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 인접할 때는 부번을 부여하지만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7번지가 이렇게 있는데 7번지 옆에는요. 굉장히 넓게 바다를 메웠어요. 넓게. 그래서 넓게 메워가지고 여러 필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7번이니까 최종 지번도 아니고 이 지번 부여지에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죠.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니까 그럼 원칙적으로 부번을 부여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부여해야 되겠죠. 7의 1, 7의 2, 7의 3, 7의 4, 7의 5, 7의 6, 7의 7, 7의 8, 7의 9. 많으면 습니까 7의 26. 너무 부번이 너무 늘어지는 거죠. 그럼 보기가 안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상 신규 등록할 토지가 이렇게 여러 필지가 됐을 경우에는 부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럴 때도 보기 좋게 여기 지번 양촌리의 최종 지번이 지금 16번지였으니까 그냥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이렇게 부여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요 두 토지는 좀 멀게 느껴지지만 나머지는 깔끔하게 또 정리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래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예외를 보죠. 방금 했던. 자, 1, 2, 3번을 보시면요. 먼저 밑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 최종 지번 토지의 인정. 2번 보시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3번 보시면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시 첫 번째 줄 다음에 해당하는 거기 보시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본번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부본을 부여하지만은 이렇게 예외적으로 본본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지본을 부여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신규 등록할 때 어떻게 지본 부여하느냐 이런 것들이 본본 자리에 부본을 집어넣는다든지 부본 자리에 본본을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분할할 때 또 지본 부여가 보여. 분할과 합병까지만 좀 볼 텐데. 자, 분할은요. 자, 보죠. 한 필지를요.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분할이라고 해요. 나눈다는 거죠. 그럼 여기 한 필지가요. 100번지 토지가 하나 있어요. 100번지. 100번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커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팔고 싶은데 쪼개서 팔면 되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필지로요.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필지가 두 필지가 됐으니까 지번도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있어서요. 원래 100번지를 둘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둘 중에 한 필지는요. 분할 전에 그 지번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100번지를 부여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100번지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에 100번지를 부여하게 되면 이 토지는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죠. 그러면 100번지 없으니까 101번지 부여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여기 101번지 여기 있잖아요. 101번지. 101번지를 여기 101번지 있으니까 101번지를 두 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면은 이제 101번지를 부여할 수는 없고 뭘 부여하느냐. 이럴 때 또 부번을 사용합니다. 부번. 자, 부번. 그래서 한 필지를 100번지로 했을 때는요. 옆에 필지는 100의 1번지. 이렇게. 여기다가 100번지를 부여했으면요. 여기는 100의 1번지.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100의 17번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원래는 100번지로 굉장히 큰 토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17번째로 분할됐다는 거예요. 17번째. 계속 분할이 많이 이루어진 거죠. 도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땅값이 올라가니까 분할이 많아지겠죠. 분할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요렇게 했을 때는 이제 먼저 전제로 해서 한번 보죠. 이걸 100번지로 하고, 이걸 100의 1번지로 했습니다. 이 100의 1번지를 다 둘로 분할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한 필지는 100의 1번지.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의 2번지. 100번지를 또 나중에 분할할 수도 있죠. 그럼 100번지를 둘로 또 분할했어요. 그러면 한 필지는 100번지를 그대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요. 100의 3번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요. 여기에 100의 5번지가 또 하나 있었어요. 100번지가 원래는 한 이 정도 컸어요. 이 정도 커가지고 계속 분할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원래는 100번지가 이렇게 컸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100번지는 요만하고 옆에도 이제 원래는 100번지여가지고 여러 가지 분할이 있어가지고 여기 100의 5번지가 또 하나 있었어요. 100의 5번지. 그래서 100의 여기 100번지가 이거 100번지가 여기 100번지였었는데 이게 100번지였는데 100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둘로 나누는데 쭉 나눴더니 하나는 100번지를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는 부번을 부여하는데요. 100에 1번 있고 100에 2번 있으면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부번을 부여하는데 100에 4번은 없더라 이거예요. 100에 4번. 네, 그리고 100에 5번이 있어요. 그리고 100에 6번부터는 또 없어요. 그러면 이때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 100에 4번지가 중간에 없으니까 100에 4번지를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3번지나 4번지 이렇게. 3번지도 없고 4번지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00에 5번지까지 나왔다는 것은요. 언제 그 전에 100에 3번지도 있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100에 4번지도 한번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100에 3번지나 4번지가 과거에 한번 있었던 토지예요. 그러니까 100에 5번지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럼 과거에 있었던 100에 3번지, 100에 4번지가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과거에 있었던 토지니까 그걸 다시 100에 3번지 써버리면은 과거의 토지하고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중간에 이빨이 빠져 있다고 해서 이것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그럼 100에 5번지까지 있었으면은 그 뒤로는 100에 6번지부터는 없다는 것은 100에 6번지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00에 6번지를 부여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말로 설명하면 시험 문제는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로 나와요. 그러면은 분할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필지는 이 본본의 최종 부본을 찾습니다. 어디까지 부본이 나왔는지 부본을 부여하는데 최종 부본이 100에 5번이었으면 최종 부본 다음 순번에 부본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분할에 있어서는 부본을 부여한다. 자, 그러면 원칙에서 보죠. 분할 후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사용하는데 나머지 필지의 집어는 부번을 사용해요. 그럼 어떤 부번이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부번. 즉, 그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부번 기억하시다, 부번. 분할하면 이렇게 계속 부번이 생긴다.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말들이 약간 이렇게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복잡하게. 본번, 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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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연상을 하면서.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정한다. 부번으로 부여한다. 그러면 이때요. 그러면 이게 두 필지로만 나눴으면은 100번지에는 한 번도 부번이 없어요. 그 주변에 100의 1번지도 없고 100의 2번지도 없고 부번이 있어 본 적이 없으면은 한 필지는 100번지, 나머지는 100의 1번지를 부여하겠죠. 그럼 이때 이것을 100번지, 이것을 100의 1번지로 할 것이냐, 이걸 100번지로 할 것이고 이걸 100의 1번지로 할 것이냐, 이거는 선택적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건축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100번지 위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건축물이 있겠죠. 자, 건축물은요, 우리가 건축물 대장이라는 곳에 건축물은 등록이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그러면 이제 건축물 대장은 우리의 시험법은 아니기 때문에 공시법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이제 표시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건축물 대장에. 그럼 건축물 대장에는 그 건물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 건물이 어디에 있는 건물로서 몇 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은 어떻게 되고, 구조는 뭐 철근 콘크리트냐, 뭐 이런 것들 적어놔요. 그럼 건축물 대장에 이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로서 이것이 만약 서초동이었으면은 이 건물은 서초동 100번지에 있는 건물로서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래서 서초동 100번지에 있는 건물로서 면적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건축물 대장에 이 건물은 100번지로 지금 100번지에 있는 건물로 등록이 되는데, 만약에 둘로 분할을 할 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할을 해가지고 여기다 100번지하고 여기를 100의 1번지를 부여하면은요, 이 건축물이 지금 위치한 토지가 이제 어디에 있게 돼요? 100의 1번지에 있게 되는 거죠. 원래는 100번지에 있었지만 지금 100의 1번지에 있잖아요. 100의 1번지에 있으니까요, 이 건축물 대장을 100번지에서 100의 1번지로 다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부여할 때요, 이런 식으로 부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건물은 100번지에 있게 되죠. 건축물 대장을 고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부여해버리면은 건축물 대장 고칠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합리적이죠. 자, 그래서 분할에 있어서 한 필지는 분할 전에 집어, 나머지 필지는 부번을 부여하는데, 다만 건축물이 만약에 있으면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는 분할 전에 집어를 우선하여 부여하도록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밑에 예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에 집어를 우선하여 부여하여라 라는 거죠. 이게 선택이 아니라 이때는 여기다가 무조건 100번지를 먼저 부여하라는 거죠. 자, 분할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법을 봤어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분할의 반대가 뭐냐면, 넘기시면 합병이 있는데 합병까지만 할 거예요. 합병까지만. 합병은요, 합치는 것을 말해요. 합치는 것을. 분할의 반대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토지가 두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100번지가 있고 여기는 101번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는 너무 작아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소유자는 둘 다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동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너무 작아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걸 합쳐서 팔고 싶어요. 그러면은 두 필지 이상을요, 한 필지로 합치는 것, 이건 합병이 됩니다. 분할의 반대가 되겠죠. 합병이라는 게 있어요. 합병. 합병이 됩니다. 이건 분할. 이거는 이제 합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합병 전에는 두 필지였으니까 지번이 두 개였지만 이제 한 필지가 됐잖아요. 지번은 이제 하나만 부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100번지하고 101번지를 합쳤기 때문에 이거는 100번지로도 할 수 있고 101번지로도 할 수 있고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때는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100번지가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100번지를 부여해도 되고 101번지를 부여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100번지를 부여하는 거예요.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예외적으로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기는 100의 2번지고 여기는 101번지예요.
이건 부번을 가지고 있죠. 이건 본번으로만 돼 있고. 그럼 우리가 집어는 본번으로 되는 게 보기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비록 100번지가 본번은 빠르지만요. 부번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101번지를 부여해요. 101번지. 그럼 우리가 보죠. 네 필지를 합병한다고 보죠. 여기는 99에 4번지가 있고, 여기는 101번지가 있고, 여기는 103번지가 있습니다. 네 필지를 합병을 해요. 그럼 몇 번을 부여하겠어요? 부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제외하고 본번으로 된 지번들을 먼저 고른 다음에 이 중에 선순위, 그러니까 101번지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이제 부번이 있어요. 이렇게. 다 부번이 있죠. 그럼 몇 번지를 부여할까요? 부번이 빠른 것보다는 본번이 빠른 걸 부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99에 4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조금씩 응용해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거기를 보죠. 원칙을 먼저 보죠. 합병 대상, 이제 합병을 하는데 합병 대상 지번 중 선택이 아닙니다. 선순위 지번을 그 집어넣는다. 선순위 지번을.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선택적이지 않고 선순위 지번을. 다만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 여기다 본번 중 선순위에다 체크하시면 돼요. 부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제외하고 본번만 먼저 고른 다음에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100, 101 이렇게 되면 그냥 100. 100에 2, 101 그러면 10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예외가 밑에 있어요. 예외가.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고 그러죠. 101번지에 건축물이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요. 101번지는 건축물 대장이 등록이 되겠죠. 건축물 대장에는 만약 이것이 서초동 101번지면 서초동 101번지에 있는 건물로서 이렇게 나가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축물이 101번지에 있어요. 근데 합병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건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건물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는 100번지라고 했죠. 그래서 100번지로 만약에 지번을 부여해버리면요. 이 건축물은 원래 101번지에 있다가 이제 100번지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럼 건축물 대장을 다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니까 이럴 때도, 야, 그냥 100을, 그러면 101번지로 하게 되면 여전히 이 건물은 101번지에 있으니까 고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적으로 건축물이 있으면 당연히 101번지를 부여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분할과 좀 다른 점이에요. 분할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였어요. 선택적이었으니까 이왕이면은 건축물 있는 토지에 분할전의 지번을 부여하라는 거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합병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100번지도 부여할 수 있고 101번지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만약 이렇게도 부여할 수 있고 이렇게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건축물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당연히 부여해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선택적이지 않아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이다 보니까 건축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100번지를 부여합니다. 다만 그러면은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번지를 부여해버리면요. 그럼 건축물 대장을 101번지에서 100번지로 다 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다 이걸 또 고쳐야 돼요. 귀찮으니까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원칙은 100번지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어도 100번지라는 건 알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건축물 대장을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 그러니까 토지, 이 건축물이 101번지에 있으니까 101번지로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하면 그때는 101번지를 부여합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가 합병 신청을 하면서요. 이 건물이 지금 101번지에 있으니까 101번지로 해달라고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을 안 하면은 원래대로 100번지를 부여해버려요. 그래서 신청을 했을 때만 건축물 있는 토지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분할은 이게 선택적이었으니까 여기서는 신청할 필요가 없죠. 신청할 필요 없이 당연히 여기다 100번지 건축물 있는 토지에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지만 합병에 있어서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때만 건축물 있는 토지를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한다. 자,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밑에 있죠. 예외에서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 신청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이때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된다. 자, 그림만 연상하면 어렵진 않죠. 분할과 합병. 그러니까 신규 등록도 어떻습니까? 그림을 연상하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실제 시험 문제는 그림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로 나와요. 글로 나옵니다. 글로 나오니까 이 그림을요, 글로써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고 글로 읽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는 그림으로, 그 다음에 정리는 글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합병에 있어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보았고요. 밑에는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것은 넘어가시고, 가장 기본적인 지번부여 방법으로서 신규 등록할 때, 분할할 때, 합병할 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적법은요, 그러니까 지금도 집에 가시면서 그냥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업 듣는 당시에만 한번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1월에도 똑같은 내용을 해요. 3월에도 또 합니다. 5월에도 또 해요. 그때는 좀 더 빨리 진행을 하겠죠, 대신에. 쉬우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한번 지금 이해했다는 기억만 있으면 점점 쉬워지니까 계속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이문강이니까. 자, 오늘은 지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지목, 면적, 경계 등등을 이제 등록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